남원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리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전북도 재난대책본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경우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읍시가 8,9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됩니다. 부안 지역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조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항원 검출 지역에 대한 소독 강화 조치를 한동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 설명회가 최근 남원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악철도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리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가 최근 남원시청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서 발표자들은 환경 문제 개선과 교통 취약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악철도가 신설될 경우 남원 지역 관광 경쟁력 확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은 효과들이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원은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이고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친환경 전기열차에 대해서 많은 또 이렇게 호감을 또 갖고 있고 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또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육모종에서 정정치까지 12km 구간에서 친환경 전기열차를 시범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에 참여한 남원시 관계자들은 친환경 전기열차를 조성할 경우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리산을 친환경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설명회에 참여했던 일부 시민들은 조성 과정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습니다. 도로를 따라서 공사가 될 거라 환경에 전혀 훼손이 안 될 거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그 부대 시설이 들어서고 그 지역 전체가 굉장한 소음과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적 훼손이 이미 보통의 사람들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계절 산악 관광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공모사업 선정에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하고 있는 남원시. 산악철도 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를 부식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전북도 재난대책본부가 올여름 폭우 피해와 관련해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제377회 정례회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 2단계가 발령됐음에도 실무 반원에 포함된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도 대책본부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상 3단계 격상 등 적극적인 대처도 미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안군 조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조사한 결과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는 저병원성으로 판명됐지만 AI 확산 차단을 위해 항원 검출 지역에 대해 일주일 동안 소독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들어 전북 지역에서 AI 항원이 발견된 건 두 번째로 지난 4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AI 항원이 발견됐지만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자체마다 내년 살림을 꾸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읍시도 이에 맞춰 2021년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네, 아직 정확한 예산 규모는 아니지만 앞으로 정읍시가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추진해 나갈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정읍시의회 정례회가 열렸습니다. 정례회 첫날 유진섭 정읍시장은 내년도 예산안과 시정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정읍시 예산 규모는 8,958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8,200억 원 규모인 일반 회계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은 올해보다 0.8% 증가했습니다. 중앙정부에게 받는 지방교부세는 173억 원 줄어든 3,800억 원입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여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부족한 재원에도 불구하고 정읍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 행복 시대를 활짝 여는 길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청사진도 밝혔습니다. 최근 유치가 확정된 국민연금공단 연수원을 포함해 전북은행 연수원, 전기안전공사 연수원이 건설되면 정읍을 찾는 발걸음이 많아지는 만큼 용산호와 내장산 문화광장, 라벤더 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한 관광 상품을 개발합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향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향기 관련 축제와 아로마 테라피 센터 건립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향기 자원을 활용한 6차 산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향의 도시로서 지역 경제를 탈바꿈시키고 정읍의 100년 먹거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향누리 향기공하고 정읍 조성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정읍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2일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11월 11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는지요? 해마다 이날이면 편의점과 쇼핑몰, 백화점마다 예쁘게 포장된 길쭉한 초콜릿 과자가 장식돼 있고 실제로 불티나게 팔리는데요. 과자 회사의 얄팍한 상술에 많은 젊은이들이 지갑을 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과자 이름 대신에 가래떡데이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죠.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런 것도 등장했습니다. 젓가락 4짝이 나란히 있죠. 경상북도가 선보인 이른바 덜식의 날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덜식, 덜다의 덜, 먹을 식을 조합해 만든 신조어입니다. 덜어 먹자는 뜻이죠. 이 사진은 우리 밥상입니다. 찌개를 담은 냄비가 가운데 있고 주변에 김치를 비롯한 반찬들이 둘러싸고 있죠. 식구들이 각자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 먹습니다. 이 사진은 미국 가정의 식탁입니다. 요리가 담긴 그릇이 있고 식구들이 각자 자신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죠. 음식을 더는 숟가락과 포크가 따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식당의 테이블입니다. 아예 개인 쟁반에 밥과 국, 반찬이 따로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각 나라마다 밥 먹는 방식, 즉 식문화가 다르죠. 중동에서는 수저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집어먹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코로나를 안고 살아야 하는 요즘, 우리의 식문화가 감염에 취약하다는 게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비말, 즉 침방울로 감염이 이루어지는데 찌개와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이 감염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덜식입니다. 찌개와 반찬 같은 음식을 개인 접시에 덜어 먹자는 거죠. 경상북도가 이 캠페인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정한 으뜸식당 29곳에 음식 덜어먹기 전용 젓가락을 100벌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11월 11일 덜식의 날. 비단 11월 11일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덜식을 해야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이제 11월 11일 덜식의 날에는 길쭉한 초콜릿 과자 대신 덜식용 젓가락을 선물하면 어떨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국도의 조명 설치율이 전국 하위로 나타났다는 기사인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일반 국도 관리 연장 12,000여 킬로미터 가운데 조명이 설치된 구간은 2,700여 킬로미터로 23%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 18개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8개 국도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전북 지역 국도 약 268km 가운데 조명이 설치된 도로가 약 13km로 4.8%에 불과해 전국 하위권에 속한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전북보다 낮은 조명 설치율을 보인 곳은 충남 지역이었는데 충남 지역의 국도 설치율은 2.8%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 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해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올해 김제 지평선 축제 수익금 가운데 일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쓰였습니다. 김제시 지평선 축제 재전위원회는 11일 22회 지평선 축제 수익금 803만 원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역 내 취약계층 51가구에 모두 1,3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축제 수익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겨울나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며 즐기는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방과 후 초등학생에게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김제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가 4곳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현재 한 곳인 돌봄센터를 2년 안에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제 지역 2호점은 내년 1월쯤 검산동 지평선 어울림센터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앞둔 4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진안군 성수면 한 자동차 안에서 4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근 박사방과 관련해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안군이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해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부안군은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해 양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하면 비용과 구비 서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벌칙이나 과태료도 면제됩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도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여전히 5도 이하에서 출발하며 춥겠는데요. 낮부터는 햇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 19도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한낮 기온 18도로 낮에는 맑은 하늘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목요일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김제, 부안 18도, 남원, 순창 19도 등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큰 추위 없이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져 대기는 더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